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어제 방송 중에 배파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희망이 있어 견디는 게 아니다. 견뎌내야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견디고 견딘다. 제가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이 배웁니다. 그래요, 희망이 있어서 힘든 일들을 견뎌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견뎌내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도 있죠. 그래도 힘든 한 주 여러분 있어서 저는 견디기 수월했습니다. 덕분에 내일이 주말이라는 희망과 함께 시작하는 금요일, 오늘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 피아니스트 김용진, 그리고 기타리스트 고희석 씨, 그리고 퍼커셔니스트 손원진 씨의 라이브로 연주를 했는데, 방금 주신 곡이 무슨 노래예요? 아란후에스 협주곡이라는 원래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네. 그러니까 협주곡이라는 형태는 악기 하나와 오케스트라. 네. 네. 근데 이제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카라321님께서
풍덩각인데. 네, 제가 공장장 네, 오늘 공장장 가셨고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퐁당할 수가 없는. 예, 그렇죠. 네, 아니 앞에 그 뉴스공장에서 공연을 이렇게 네. 하시다가 네. 못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와 그렇죠. 함께 이렇게 네. 이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이 곡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해주세요. 예. 네, 이게 아란후에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 이름이면서 그 어떤 또 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성의 아름다운 이제 그 정원이 있는데 이 작곡자가 그 첫째 아이를 유산한 슬픔과 그리고 그 자신이 신혼여행을 할 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같이 모아서 만든 그런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정원에 꽃이 가득 피었는데 네네네. 나는 너무 슬프고 네. 막 그런 느낌이 들은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뉴스공장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비창을 네. 김용준 씨 비창을 네네. 아침부터 막 그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비창은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멜로디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 멜로디 밑에 나오는 그 16분음표 음표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음표들이 주는 느낌이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빠르기 말이 아다지오 칸타빌레라고 써 있습니다. 느리게 그리고 노래하듯이 약간 중저음의 중년 남자가 많은 좀 이렇게 네. 위로를 주는 그런 보이스여서 오늘 저희 오프닝에 그 희망이 있어 견디는 게 아니다. 견뎌내야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견디고 견딘다라는 그 배파님께서 저희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고요. 그래서 소개를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이스님께서도 언제나 지금이 제일 힘들고 답답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지난 10대, 20대, 30대도 똑같이 답답하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유난히 더 힘든 시기가 있을 뿐이죠. 같은 방향을 보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게 인생 같은데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 정말 힘이 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사실은 이게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야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견뎌야지만 희망이 생길 때 네. 있으시죠? 각자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그 고희석 씨. 네네네. 네. 저는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어제 좀 사고가 있었어요. 무슨 사고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혹시 의자가 부러져? 아니요. 그런 제가 어제 제가 팔을 깔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진짜 연주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신경이 힘들었고. 약간 눌려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저 팔이 옆으로 누워서 하는 거 잘 누워 자셔야 돼요. 네, 팔이 저린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살짝 다쳐서 그래요. 네.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4개월을 팔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재활치료를 매일매일 받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오늘. 거기다가 또 재무게로 깔고 잤으니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퍼커셔니스트 손원진 씨. 네네. 네. 악기들이 되게 희한해요. 네네, 특이하죠. 네. 네. 지금 이 악기는요, 아까 뭐 말씀하신 희망과 위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했던 악기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지금 뭘 가지고 계시냐면요, 체에 네, 체. 슬릭하게 그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게 들어 있고요. 한번 소리 좀 네네. 들려주시겠어요? 뭔가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 옆에 전복인가요? 네, 얘는 전복이고 얘는 이제 어리굴입니다. 소리를 따로따로 들려주세요. 전복 소리 들어갑니다. 주로 이렇게 바닷가에서 자갈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묘사할 때 쓰고요. 네. 제 입장이지만요. 네. 얘는 이제 파도가 칠 때 같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건 채인데 채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제가 이제 시골에 산청에 있었어요. 경남 산청에.
그래서 거기 이제 시장에서 깨터는 방앗간에서 깨터는 네 거기서 이제 이채를 써서 이렇게 네. 골라내시는데 네. 그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거 대박인데 하고 써먹어야지 했다가 이제 쓰고 있는 악기고 여기 있는 전복이랑 굴은 그 조개구이집 갔는데 드시고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네. 음악 소리 그렇죠. 네. 버려놓으셨는데 밟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소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해로 들리잖아요. 소음으로 들리고 근데 가만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 발걸음 소리라든가 네. 이렇게 누군가 아이들이 막 웃는 소리라든가 네네. 네. 어떨 때는 또 막 그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음악으로 들릴 때도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감수성을. DJ님께서 오랜만에 휴일이라서 회사에서 몰래 눈치 보지 않고서 방 안에 편하게 누워서 지금 듣고 있다고 라이브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트러스님께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익히는 중인데 이렇게 간만에 좋은 음악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또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이렇게 함께 저희 퐁당퐁당 해주셨는데 되게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좋은 네. 기회에 불러주시면 저희가 네. 다음에 좀 자리를 잘 만들어서 네. 저기 뉴스공장보다 더 따뜻하게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게 더 많이 감사합니다.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 한 분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같은 네. 스튜디오에서 네, 네, 다르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세 분 보내드리면서 4792님의 신청곡 바비킴의 고래의 꿈 우리 함께 들을게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려드렸습니다. 아유, 이 세 분이 가시니까 갑자기 저희 스튜디오가 너무 넓고 헝하네요. 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 오늘 잘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호흡을 탁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니까 머리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선 앞을 보면서 얘기하다가 탁 틀렸네. 아쉽네요. 월요일엔 잘해야지. 엄혜숙님께서 자전거 타면서 견뎌야 희망이 생긴다는 말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자전거를 타고 계셔서 그 마음이 더 이렇게 훅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전거는 내가 한 발을 힘을 줘서 이렇게 돌려야 자전거의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발을 무겁다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내 의지로 힘을 내서 다리를 하나를 들어서 앞으로 내딛어야 한 발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엄혜숙 씨께서 자전거 타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견뎌야지. 그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3558님께서 귤디 강릉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밤새 내려서 그런지 너무 춥네요. 나뭇잎들도 제 머리카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가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즐겨주세요. 가을이 막 가고 있어요. 지금 나무 보면은 알록달록 나무에서 볼 수 있는 색깔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또 우수수 다 떨어지고 나면 또 앙상한 가지만 남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너무 그 정치가 있지만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좀 춥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는 조금 기온이 올라갔다가 좀 점점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두꺼운 외투 하나씩 혹은 그 목도리나 아니면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무수님께서 규리님 덕분에 퐁당 덕분에 네, 수십 년 만에 짬짬 틈틈이 라디오 다 듣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왕이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무수 씨. 네. 별그대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규리님 방송 들으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이에요. 그쵸? 당신이 희망이고 내가 희망이고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좋은 세상 물려주려면 우리가 열심히 지금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신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이, 기쁘다. 6475님께서는요. 이사하는 차량에서 퐁당퐁당 듣고 계신다고. 반지하 사글세로 시작해서 결혼 30년 만에 작지만 우리 집 마련했거든요. 꽤 안 부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반지하 사글세에서 시작해서 집을 마련하셨대요. 30년 만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네요. 멋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선물로 네, 그 마음 더 이렇게 축하드리고 싶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유, 얼마나 좋을까. 그 이사하는 집에선 짜장면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7572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까요?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우리 함께 들을게요. 김기리의 퐁당퐁당. 매주 금요일 믿을 만한 영화만 쏙쏙 골라서 개봉을 하는 금요일엔 퐁당극장.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를 아주 그리운 좋은 영화 속으로 안내해 주실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그 닉네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리포터 말고? 저 그냥 세윤 씨라고. 세훈 작가님? 그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네. 보통 이게 DJ 애칭 요즘 많이 만들잖아요. 저 귤디라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을 청취자분들이 하시길래 저는 그냥 그런 거 말고 세윤 씨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세훈 씨 하는데 그냥 근데 잘 세훈 안 씨 하면 불러주고 재미가 계세요. 없으니까 네. 그 으라차차 세훈 씨 뭐 이런 앞에다 붙일까? 좋아하신다. 오늘 제가 여태까지 봤던 얼굴 중에 으라차차. 빵 터진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으라차차 스모브라는 일본 코미디 영화가 문득 생각이 나셨죠? 네,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에 굉장히 웃긴 장면이 하나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더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그 세윤 씨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게 나이를 먹다 보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뭔가 직함이 붙거나 아니면 뭔가 조심스럽게 님자를 붙이거나 이런 게 약간 좀 상대가 나를 어려워하는 느낌 하나의 신호처럼 받아들여져서 저는 그냥 만만하게 세윤 씨로 모두가 불러주면 좋겠다. 세훈 씨.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죠. 으라차차는 마음에 안 드세요? 으라차차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으라차차 아니면 세윤 씨 세훈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세훈 씨 으라차차 뒤로 붙인다던가 한번 고맙습니다. 고민을 우리 한번. 사실 뭐 마음 네. 같아서는 그냥 세윤아 하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세훈아 놀자. 뭐 네,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더. 그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세훈아 놀자. 네, 오늘도 김세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붙이면 딱 되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노는데 영화로 노는 거죠. 금요일엔. 그럼요. 막 갖다 붙이기.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해 주신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이제 가을 야구가 네. 한국도 미국도 저는 사실 메이저리그 야구를 조금 더 많이 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가을 야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야구 영화 한 편은 소개를 해야겠다. 야구 영화. 네, 지금 정말 야구 영화니까 영화가 수많은 많지만 영화들이 막 머릿속으로 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흔히들 생각하는 네. 야구 영화에서 살짝 빗나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빗맞은 타구라서 파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 같은 영화.
하나 한 편 골라봤어요. 막 어떤 장면들이 네. 막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야구 영화가 맞긴 한데 야구 영화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야구 영화이고 뭐 이런 느낌의 영화 한 네. 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골라왔고요. 네. 힌트송도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께는 사실상 정답송일 정도의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네. 요즘에 너무 네. 정답 쉽게 맞출 수 있게 하지만 모르시는 분 왜냐하면 이 네. 영화에서는 이따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이 훨씬 더 유명해서 아마 처음 들려드릴 힌트송을 모를 수도 듣고는 아리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힌트송으로 먼저 한 곡 들려드릴 텐데 네. 제목 자체도 모르죠예요. 네. 노래 제목도 모르죠. 네. 아, 조영수의 모르죠라는 노래가 네. 쓰인 영화를 오늘 소개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네. 이 노래를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힌트송 함께 듣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으라차차 세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자아자. 네, 그래서 오늘의 정답 네. 어떤 건가요? 오늘의 정답은 네. 아는 여자. 2004년 작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네. 이게 야구 영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네. 주인공의 직업이 일단 야구 선수입니다. 네. 주인공 이름은 동치성이고요. 정재영 씨가 연기를 하고요. 동치성이 극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함께 있는 이나영 씨를 보면서 누구야? 그랬더니 동치성이 그러죠. 그냥 아는 여자야. 그래서 그때 이나영 씨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동치성이 아는 여자로 나오는 이나영 씨의 이름은 사실 영화 끝까지 영화 마지막에서야 이름이 공개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2004년 당시에는 사실 관객도 영화 끝날 때까지 그냥 이름도 모르는 아는 여자인 채로 그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 설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포털 사이트에 치면 이름이 바로 뜨기 때문에 이름을 숨기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동치성, 여자 주인공은 한이연이라는 한이연.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아는 여자는 사실은 로맨스로 분류가 되고 멜로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한국 영화에서 그러니까 인상적인 멜로 영화는 굉장히 많죠. 특히 허진호 감독님의 작품을 비롯해서 네. 인상적인 멜로는 많은데 로맨틱 코미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장르로 조금 좁혀본다면 저에겐 아는 여자가 아직까지는 최고의 한국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네. 로맨스 영화인데 사실은 키스씬 한 번도 안 나와요. 키스씬 같은 거 필요 없어도 그러니까요. 마음이 네. 움직이면 그게 로맨스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본 관객에게도 사실은 이 영화에 키스씬이 없었어 하는 게 의아할 정도로 이미 사실은 키스씬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감정을 쌓아놓고 영화는 끝나거든요. 네. 하지만 키스씬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로맨스 영화인데도 2004년부터 적어도 지금까지 저에게는 이만한 사랑 영화, 이만한 한국 영화 중에 이만한 사랑 영화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한 이 영화는 야구 영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야구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구 영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아주 정직하게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야구 영화로 일단 1차적으로 분류를 하겠죠. 한국 네. 영화에서도 뭐 슈퍼스타 감사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퍼펙트 게임이라고 그렇죠.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의 대결을 그린. 그러니까 조승우 씨가 그 최동원 선수였고 양동근 씨가 선동열 선수였죠. 네. 퍼펙트 게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된 김주혁 배우의 투혼이라는 사실은 뭐 영화도 있었고 미스터고라고 네. 그렇네요. 네. 고릴라 나오는. 고릴라 선수가 나오는 야구 영화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고 맞아요. 예전에 임창정 씨가 있었죠. 심판으로 나온 영화도 있었고요. 고수영 씨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라운드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게 사실 야구 영화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아는 여자는 그렇게 따지면 실제 경기 장면은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요. 연습하는 거 몇 번 나오고 마지막에 한 번 네. 경기 장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이 영화는 야구 영화다. 야구 영화인 거고 네. 그거 뭐냐면 야구 자체를 어떻게 플레이하는가를 보여주진 않아도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장 멋진 배경으로 쓰인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야구 영화로 분류를 합니다. 네. 사실은 억지로 다 갖다 붙이는 거고요. 야구 시즌을 핑계로 아는 여자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영화가 진정한 야구 영화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만든 장진 감독부터가 사실은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라 네. 이 영화를 끝까지 보시고 세세하게 보시면 영화 속에서 혈액형들이 나와요. 동치성의 혈액형은 O형이에요. 네. 그리고 한의원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예. 왜 장진 감독이 두 주인공의 이게 뭐야. 혈액형을 O형과 B형으로 했을까요? 예. 왜 O형하고 B형으로 했을까요? 오비 배우지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더 이상해. 예. 그렇게 해서 O형과 B형이 되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응원하는 팀이 됐네요. 그리고 실제로 네. 이 영화 속에서 그 동치성의 등번호가 27번이에요. 네. 그게 예전에 베어스 팀의 박명환 선수라고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투수 박명환 선수의 등번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사 찾아보면요, 이 영화 개봉 당시 2004년 기사를 찾아보면 네. 실제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투수 박명환을 모델로 만드는 영화 개봉한다. 막 이런 기사가 떠요. 실제로 장진 감독이 박명환 선수와 좀 친분이 있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이 동치성의 삶과 살짝 겹치는 게 프로에 입단하기 전까지는 정말 최고의 촉망받는 선수였으나 프로에 들어와서 슬럼프를 겪는 어떤 선수가 동치성인데 네. 사실은 박명환 선수가 실제로 그러했던 적이 있어서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 선수가 박명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당시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 속 동치성 선수의 등번호도 27번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기사도 박명환 모델로 영화 나온다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 가면 박명환 선수 인터뷰가 나와요. 예. 저를 모델로 한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 네. 저도 힘을 얻어서 이번 시즌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라는 인터뷰까지 나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동치성은 야구 선수인데 이 이나영 씨가 연기한 한희연은 사실 동치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짝사랑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래 짝사랑을 했는데도 정작 야구를 잘 몰라요. 네. 야구에 대한 규칙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사람만 좋아한 거구나. 네. 그래서 너무나 해맑게 같이 야구 중계를 보다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 투수가 공을 포수한테 안 던지고 그냥 관중석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룰이 아예 네. 머리 없구나. 머릿속에. 그러니까 네. 동치성에게는 답답하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정말 야구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실 0부터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세상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하는 마음을 먹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던 야구도 모르는 한희연과 야구 선수 동치성이 조금씩 서로에 대한 감정이 쌓여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동치성이 아주 중요한 경기를 자기 인생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완봉승을 목전에 둔 그 순간에 문득 공을 관중석으로 던지는 장면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그 관중과 코치와 선수들의 모두 저게 뭐 하는 짓이라고 멍할 때 네.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그 관객들만은 그 장면에 환호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함께 그 야구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동치성이 관중석에 공을 던지게 만든 어떤 여자의 존재를 영화를 보는 관객만 알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영화만 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속의 주인공과 관객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 같은 게 영화 속에 존재하면 영화 보는 입장에서는 영화가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들고 우리도 왜 친구들과 비밀을 공유하면 좀 바로 더 친해지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 영화 속 주인공과 관객만 공유하는 어떤 비밀이 있으면 영화랑 더 친밀해지고 주인공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동치성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야구장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동치성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황당해하지만 네. 하지만 관객은 동치성이 저런 황당한 짓을 하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네. 관객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그렇게 번진 미소 때문에 입꼬리가 귀에 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시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시시. 예. 제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는 여자라는 영화 한 편 그냥 보다가 동치성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관객은 그걸 보면서 배시시 웃고 그 느낌 그대로 간직한 채 저에게 벌써 10수년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게 야구장이었고 말로 안 되는 야구 규칙을 어기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사람의 존재가 동치성의 인생에 있었다는 거고 네. 내 인생엔 그러한 저거랑 비슷한 순간이 없었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감정과 생각이 바로 야구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아는 여자를 강력하게 가을 야구 시즌이 끝나기 전에 그래도 보아야 할 야구 영화로 네. 예, 야구 영화 클래식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그냥 여기에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설레게 만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로맨틱 코미디에다가 로맨스의 야구 네. 영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야구 보면 문득 그냥 뜬금없이 이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정말 현실의 야구 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치성- 미친 거 아니야? 동치성 같은 그 선수는 그날은 동치성 끝이에요. 같은 행동을 한다면 완봉수를 앞두고 어떻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뭐 가령 한국 시리즈 뭐 7차전에서 예, 마지막 공을 포수한테 안 던지고 그런 투수의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사랑 때문이었다는 게 설령 밝혀진다 한들 현실에서는 그 사랑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용서받지 하면 못하죠.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네. 영화 속의 동치성의 사랑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의 정재영 씨의 모습 물론 장진 감독과 정재영 씨는 여러 번 호흡을 맞췄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 영화에서의 정재영 씨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가장 인상적이고 이나영이라고 하는 배우의 수많은 출연작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아는 여자에서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네. 이 두 배우의 그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배우의 케미를 보는 것도 재미고요. 뭘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그리고 이미 보셨지만 지금 다시 보면 발견하는 것들이 이민정 씨의 데뷔작이기도 해서 정말 그렇군요. 풋풋한 시절의 이민정 씨 어머. 모습도 나오고요. 네.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를 말씀하신 유승용 배우도 류승룡 선배도 여기에 나와요? 아주 짧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장진 사단이신데 류승용 배우가 그렇군요. 예, 근데 이때는 조금 비중이 더 작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네. 저도 장진 사단에 들어가게 되나요? 저 같이 연극하거든요, 이제. 네, 그럼 이제 네. 빨리 그 영화 좀 찍으시라고. 그러니까 좀 영화를 닥달을 안 해서. 찍으셔. 네. 네. 요번에 연극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12월달에. 정말요? 네, 배종 좋겠다.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에 서게 돼요. 너무 즐거워요. 저 재밌는 작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진 감독 작품이면 대사 많을 텐데. 대사 너무 많죠. 여자 넷이서 네, 엄청나게 외우셔야 되겠네요. 엄청나게 달달 외워서 그래서 하도록 작품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잘 꼬드겨 갖고요. 네. 아는 여자 2 같은 거를 빨리 기획해 달라고. 아는 남자로. 네. 그것도 좋네요. 네. 아는 남자. 이번에 주인공이 음. 여자 야구 선수로 설정이 되고 아는 남자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미있게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아는 여자 만나봤는데요. 네. 그래서 골라온 오늘의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 저희가 그 영화 음악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신청곡이 꾸준히 들어와요. 그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곡이고 영화 아는 여자 중에서 네. 데이라이트의 아는 여자를 두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네, 데이라이트의 아는 여자 들려드리면서 네.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폭탄극장은 아는 여자 만나봤습니다. 아는 여자의 데이라이트의 아는 여자 함께 들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마지막 곡은 월요일에 1746님께서 어떤 풍경, 어떤 물건, 누군가와 스치다가 문득 그리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정말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그리운 그런 아침이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이 노래는 이렇게 마음이 풋풋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거리의 풍경이 정말 예쁜 그림 같잖아요. 알록달록하고 눈에는 그런 풍경을 그리고 마음에는 누군가를 떠올려보는 그런 주말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네, 다 함께 행복한 하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에 봐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